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가 지난 2012년 발효된 이후 5년여 만에 개정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실제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히 농축산 분야와 자동차 등 이 민감한 분야들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도 해당이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정부는 그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직 개정협상에서 요구할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발효된 FTA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지난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에서는 그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특히나 뭐 관세 같은 부분은 굉장히 뭐 전체적으로 철폐가 되는 등의 그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FTA의 영향으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하고 상표법이 그 대폭 개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허법과 상표법이 개정이 됐는데 먼저 특허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그 한미 FTA에 따라서 그 특허법이 개정이 된 내용 중에서는 그 주요한 내용 중에서는 먼저 특허 출원할 때 그 공지예외 적용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던가 혹은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불실시에 따라서 특허권을 취소하는 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그 소송 절차에서 비밀 유지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되는 등 이러한 제도들이 전부 다 FTA 영향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뭐 공지 예외 적용 기간의 연장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그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그 발명이 그 새로운 발명으로서 종래에 그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종래에 존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량되고 진보한 것 그런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를 하는데 신규성과 진보성. 맞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 신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 그 발명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규성을 요구를 합니다. 설령 발명자가 전시회나 학회 같은 곳에서 본인의 발명의 내용을 발표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신규성이 상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특허를 받으면 발표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특허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발표한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면 그 발표한 내용 때문에 특허를 거절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지예외 적용이라고 하는 제도이고요. 이 그 공지예외 적용 기간은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는 우리 특허법에서는 이 기간을 발명을 공개한 날로부터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미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공개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좀 있었었는데요. FTA 발효 이후에 이 기간을 우리 특허법에서 미국에 맞추어서 그 공개한 날로부터 1년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FTA 발효로 인해서 차이가 나던 기간을 이 미국 기준이 1년으로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형평성을 맞춰서 그 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미국 특허법과 우리 특허법이 그 달리 규정하고 있었던 그 조항들을 일단 그 미국 특허법 내용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따라서 그 우리 특허법에서도 그 신설하는 그 도입해서 신설하는 그런 개정들을 했었었고요. 다만 그 이런 내용들은 특허를 출원하려는 그 발명자나 기업가 그리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에게 그 유리한 제도였었기 때문에 FTA로 인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었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군요. 이번에 상표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과 특허법은 살짝 다르긴 한데 상표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습니까? 그 2012년 그 FTA의 영향으로 인해서는 우리 상표법에서는 그 소리나 냄새 같은 것들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소리와 냄새요? 소리 상표, 냄새 상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증명 표장 제도도 새로이 도입됐었고요. 그리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들도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가 힘든 경우에 5천만 원 이하의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그 인정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권리 구제에 굉장히 그 상당히 적극적인 법 신설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법인데 맞습니다. 특허법이나 상표법 외에 사실 지식재산권이라는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바뀐 것들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특허법의 개정은 아니지만 그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에 그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이 한미 FTA 영향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
이 규정이 워낙 그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기 때문에 2012년 FTA 반려 후에 3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3월 15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이 제도는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역지불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해서 특허 정보를 특허권자가 식약처에 등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제너릭 의약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그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약품에 대한 그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FTA 발효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요. 네네. 네. 한미 간에 미친 영향들이 이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사실 그 FT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 우리 특허법이나 상표법이 그 계속해서 그 특허 출원 절차라던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권익보호 규정이 더 잘 되어 있는 미국 법 규정들이 도입이 됐었기 때문에 예. 우리 법 규정들도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권리자들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 최근에 그 코트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FTA의 발효 전후에 그 대미 서비스 수지를 확인을 할 때 발효 전과 발효 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흑자를 기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면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보고서를 발행한 바가 있고요. 네, 화면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CG 내에서 보면은 유독 이 적자폭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FTA가 이번에 개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현재까지는 미국에 맞춰서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이 특허법이라든지 상표법들이 악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악법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미국과 한국 간에 그 정부에서 그 조율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국내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의 맞추어서 할 수 요구로, 있다. 예, 미국의 요구로 무조건적으로 개정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다만 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